네, 안녕하세요. 원자력 연구원의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행사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뭐 오픈 소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거 조금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연료 저희 애틀이나 원자력 연구원처럼 이렇게 출연연에서 약간 오픈 소스 문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의 원동력은 이런 하드웨어나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개방 공유 협업 문화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논문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학계하고 좀 많이 다르죠. 논문을 프리프린트 상태로 많이 오픈을 하고 소스 코드도 오픈돼 있고 SNS가 발달돼 있고 꼭 이제 뭐 애틀이나 원자력 연구원 같은 연구소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다른 어떤 그런 학계에는 없는 문화들이고 이런 문화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들이 지금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픈 AI에서 달리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비슷한 모델들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빌리티 AI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한 60만 달러 정도 돈을 기부를 받았나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 모델을 소스하고 모델들을 다 이제 오픈해서 공유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오픈 AI나 이런 것들 보면은 API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 좀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8월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공개가 되면서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림의 떡이었는데 커뮤니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능적으로도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뭐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특정한 이제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에 들어가야지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소속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냥 이 공동 프로젝트를 한 형태로 계속 이 프로젝트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문화가 이제 지금 기존에는 어떤 기관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연구였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이런 분산 환경, 분산 연구, 디센트럴라이즈드 리서치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가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연구소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래 보면은 라지 스케일 AI 이런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어떤 기여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여기 또 좀 재미가 있는 게 보시면은 학계가 이 메시지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학계가 이제 하는 일이 기회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대 모델들 보면은 이 트레이닝하기 위한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계가 인공지능 주도했다고 하면은 이 거대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이끌고 있고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회색 부분이 이런 특정한 기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거대 모델들 개발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런 약간 분산 연구 환경으로 연구들이 가고 있다. 근데 연구소는 출연료는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애틀이 오픈소스 데이 이런 행사들이 활성화돼서 좀 출연연 사람들이 좀 이런 인공지능 문화에 조금 더 빠져 들어가지고 같이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원자력 연구원 내에서 인공지능 전담 조직입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이고 있고요. 근데 저희 실에서 원자력 연구원에 한 연구원 기준으로 한 1,400명, 뭐 1,600명 되나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제 연구원들이 있고 그분들이 수많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연구들을 저희가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핵심이 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인력 중에서 일부는 저희 조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업 부서에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스포크라고 부르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그 허브 조직하고 지금 이 현업 부서의 연구 부서들하고 같이 연결시켜 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사실은 기존의 이런 트리 구조의 고전적인 조직하고 조금 다르죠. 다르고 약간은 하이브리드한 조직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서 인공지능은 저희는 뭐든지 이제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 원자력에서 인공지능은 그 인공지능의 일부라기보다는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루는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인공지능 범위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에도 적용해보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범용적으로 인공지능이라기보다 데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원래 했던 일이 그냥 어떤 컴퓨터로 가지고 설계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 함수를 만드는 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어떤 이런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런 함수를 만드는 일에 데이터를 기존에 만들어졌던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조금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함수를 만드는 우리 공학에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드는 일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함수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출력을 예측하고 예를 들어서 뭐 원자로를 설계를 했는데 원자로의 성능이나 안정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든지 함수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드는 일에 데이터를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크게 한 4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많이 하던 일이죠. 우리가 인간이 하던 일을 뭔가 좀 대체를 해보자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는 자동화하는 그런 영역. 세 번째는 의사결정, 네 번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야 이렇게 나누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AI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노심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상용 발전소는 이런 게 불가능한데 연구용 원자로는 가능합니다.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 사람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이 CCTV를 계속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뭐 기포가 떠올라 온다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조짐이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감시하던 일을 자동화하는 일들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예쁜 그 푸른빛이 도는데 체렌코프 효과라는 푸른빛이 도는데 이걸 가지고 원자로의 출력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도한 대로 핵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런 이제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분리수거해 가지고 잘 관리하는 일들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3D 컴퓨터 비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폐기물들이 어떻게 잘 분류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여기 폐기물 총괄관리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연구원에서는 이제 원자로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된 기술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사선 관련돼서 이런 뭐 엑스레이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통관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검역 엑스레이 분야에서 이런 것들 이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을 찾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약간 기업의 기술 자문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하나로 원자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상당히 잘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운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운전원 분들이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지가 않고 좀 사람이 판단이 필요한 영역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어떤 노련한 운전원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무형의 지적 재산을 유형화해 보자. 뭐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련한 운전한 분들, 원자로를 30년 동안 운전했던 분들이 운전했던 운전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도 그분의 이제 운전 판단했던 과거 기록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것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AI라고 이런 부서가 같고요. 뭐 진부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건 뭐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모든 어떤 신호의 규칙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람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내리기가 어렵죠. 하나의 신호만 보고 이게 어떤 그 신호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 보는 거는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수백 수천 천을 도는 복잡한 계통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오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해서 저희가 뭐 인간이 이상을 찾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우리 측정할 수 있는 이 다양한 뭐 온도, 압력, 방사선, 유량 등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비정상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진행했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로 원자로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보니까는 어떤 이제 사건 시점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불시 정지죠. 우리 원자로가 갑자기 이제 불시 정지되기 전에 저희가 만든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스코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리 사전에 조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고요. 여기도 뭐 오픈 소스들이 쓰이고 있죠. 사실은 저희도 뭐 이렇게 작은 과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디서 외주를 어떻게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은 다 파이토치로 만들어져 있고 UI 만드는 거 어떻게 하고 고민하다가 요즘에 또 이제 오픈 소스로 잘 돼 있더라고요. 스트림릿이라는 거 써서 그냥 그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길래 지금 스트림릿으로 만들어진 이 껍데기 UI가 하나로 원자로에서 잘 열심히 이상을 감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에서 이제 기타 뭐 다양한 안전에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많고 항상 뭔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어떤 배터리라든지 몸체 가속도 센서 이런 센서 신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뭔가 이게 조그마한 데브리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면 그게 어떤 조각이 떨어져 나갔는지 이런 거 예측하는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같이 했었는데 이거를 또 재미가 있는 게 저하고 몇 명이 만들어 가지고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되게 뭐 나름대로 논문도 쓰고 만족했는데 그럼 이걸 좀 솔루션을 어차피 시뮬레이션 데이터니까는 데이터하면서 보안 이런 문제도 없고 하면 오픈해서 대회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대회를 열었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만든 솔루션의 한 정확도가 오차 기준으로 한 10분의 1 정도, 거의 7분의 1 정도 되는 좋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오픈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고 되게 좀 재밌게 저희가 대회를 했었습니다. 역시 그냥 혼자서 해서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후로 사실은 제가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하고 원자력 연구원 이름으로 한 대회들입니다. 대회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를 잘 주최 측에서 문제를 잘 못 내면은 대회도 망합니다. 대회도 망하는데 문제를 잘 고민해서 잘 정의하면은 조그마한 상금을 걸어도 되게 좋은 솔루션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저희도 쌓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3분 20초 빨리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AI 이거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뭐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핸들을 어떻게 돌리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하는 의사 판단의 영역은
단순히 우리가 이런 뭐 딥러닝이나 이런 학습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나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사전에 계속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을 해서 항상 우리는 최선의 경우 수를 하나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패턴을 파악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상상을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AI 데이가 최근 행사에 있었는데 되게 좋았고요. 이 행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도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호등도 없고 이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고 무단 횡단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차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이제 엑셀을 밟고 핸들을 꺾었을 때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차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고, 결국 이게 모든 순간에서 항상 매 순간마다 미래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모델 만드는 부분은 인식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별도로 뺐습니다. 위에 보면 플래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판단을 내리기 위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행사에서는 로봇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메인 행사였고요. 저희는 뭐 비슷한 컨셉을 원자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해보고자 하는 거냐면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원자로를 가지고 어떤 의사 판단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극적인 상황이라면 원자로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원자로를 잘 안전하게 멈출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이런 의사 판단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정보가 긴급한 상황이고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의사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올바른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물리 현상을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인공지능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국에 어떤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물리 거동 현상을 기존에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예전보다 더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조그맣게 모델 만들어 가지고 연구원에서 실험을 좀 한 게 있습니다. 약간 옆에 이제 다른 실험하는데 좀 빌려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센서 2개만 붙이면은 이 쌓여 있는 내부 안에서 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상도 찾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수명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가상 센서 기념으로 이런 기술들 적용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원자력에 적용한 분야는 뭐 크게 정리하면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원자력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상을 사전에 찾고 그다음 그 이상이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것 같다 분석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뭐 막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미래에 어떻게 가만 놔두면 이 상황에서는 원자로가 어떻게 사고가 전파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해서 그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 최적의 대응 방식까지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좀 더 안전한 원자력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